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슈아크입니다. 원래 오늘 영상을 올릴 계획은 없었는데 최근 몇 구독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짚고 넘어야 할 주제가 생겨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희 계좌 인증입니다. 둘째, 현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과 개인의 치열한 심리전 및 포지션 분석입니다. 마지막, 위클리 옵션 같은 단기 지표를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제 계좌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랑하려고 올리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2월 18일 기준으로 찍어둔 제 중기형 ISA 계좌입니다. 목요일에 나올 영상과 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와 일을 병행 후 이번 연도에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목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매년 한도를 채운 걸로만 한 거고, ISA 계좌로는 최종 매년 2천만 원을 추가하며 4천만 원 원금으로 시작한 겁니다. 현재 IS 계좌 총액은 약 1억 2,400만원, 2월 18일 기준 총수익은 약 8천만원 정도의 수익률 191%를 기록 중입니다. 아직 매매 중인 종목들이 완전히 매도가 상태가 아니라서 전부 정리된 후에 보여드릴 했으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IS 계좌로 보여드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모의 투자라는 일심을 원천 차단하고 싶고, 두 번째, 제 개인정보 노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주작이나 합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네이버 블로그나 영상에 올라온 이 사진을 요즘에 챗GPT나 AI한테 보내서 조작된 거나 합성된 건지 확인 가능하니까 직접 분석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저는 이제 설득 못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참고로 선물 옵션 계좌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요. 파생 계좌는 제 매매 포지션과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지금도 과거에도 선물 옵션에서 크게 잃어보기도 했고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잃었습니다. 더 많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수개월의 단위의 큰 추세는 맞춰도 차이나의 단기 방향성을 맞출 수가 없구나. 그리고 선물 옵션은 외인을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단기 방향성은 포기했을지라도 파생시장에서 구르며 시장의 거대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파급력이 얼마나 센지 몸소 겪었기에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물 옵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물 옵션 시장에서 벌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돈을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분석해볼까요? 오늘 지수는 금요일 야간 선물이 2.5% 상승하면서 강한 갭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6천을 깰까 안 깰까 했지만 깨진 못했고, 다만 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시 강한 눌림이 나오면서 결국 0.65% 상승으로 마감했죠. 매매 동향을 볼까요? 현물은 개인이 매수했고 기관과 외인은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선물도 중요합니다. 선물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1조 4천억치 이상 한 거죠. 즉 오늘 갭상승 이후 지수를 찍어 누른 주범이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자, 갭상승 이후 눌림이 나오자 개인들은 그동안 들고 있던 콜옵션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의 물량을 오늘 외국인이 다 받아먹었죠.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옵션을 고가에 덥석 사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물 매도로 하방 압력을 주어 주가를 누르면서 옵션을 지속적으로 청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은 사실 풋옵션 행사가가 먼 거를 매수한 거 말고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차트가 당일 코스피 30분봉 차트와 당일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행사가 920포인트 콜옵션 30분봉 차트입니다. 외국인이 갭 등으로 인한 옵션을 청산은 하되 최대한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선물 매도로 주가를 누르니 옵션 가격도 그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차트만 보면 비슷해 보이겠지만 옵션은 당일 고가가 전일 종가 기준 33.57% 상승했고 저가는 마이너스 23.1%까지 떨어졌습니다. 개인은 더 떨어질까봐 두렵거나 혹은 단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저번에 샀던 콜옵션을 모두 혹은 더 매도했습니다. 이 대량 매매로 인해 만기 포지션이 저번 달과 다시 비슷해졌습니다. 이전 선물 옵션 1편 영상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다시 롱 스트랭글, 개인은 숏 스트랭글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기관은 똑같고요. 개인은 다시 가두리 포지션에 갇혔고 외국인은 가까이로는 926, 즉 6300선까지 롱 포지션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개인은 87억 수익 실현, 외국인은 62억 손실 실현이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강할 때는 매일매일 지켜봐야 하므로 정해진 답이 전혀 없습니다. 고점 플레이가 진행 중이니 바로 조정이 받을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생각하는 건 이번 달 내에 조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지금 조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다만 매일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을 지켜보며 우리는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개인들이 똑똑하게 익절을 했고 외국인이 손해를 보면서 물량을 청산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외국인이 진 걸까요?
아닙니다. 파생시장의 본질과 심리를 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회사가 성장하면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플러스섬입니다. 하지만 선물옵션 같은 파생시장은 누군가 잃어야 내가 버는 잔혹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 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철저한 해진 목적으로 파생을 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도박 심리로 접근합니다. 하루에 레버리지가 10배, 30배씩 터지는 옵션 시장에서 운 좋게 돈을 따게 되면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일확천금의 늪에 빠집니다. 제가 파생시장을 도박장에 비유하는 결정적 이유는 결국 개미는 파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화 타짜를 보셨나요? 전문 타짜들은 호구를 공사 칠 때 처음부터 돈을 다 빼앗지 않습니다. 처음엔 적당히 져주면서 돈맛을 보여주죠. 오늘 콜옵션 익절로 달콤한 수익을 맛본 개미들이 와, 나 이제 돈 벌었으니까 파생 영원히 끊어야지 라고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딴 돈에 내 원금까지 얹어서 더 큰 판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개미들의 판돈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모이는 순간 시장은 무자비하게 반대 방향으로 내리꽂히며 개미들을 파멸시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겪은 경험입니다. 개미들이 다 죽으면 시장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도박의 무서운 점은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크게 먹었던 그 찬란한 기억 때문에 이번엔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먹고 빠질 거야! 라며 또다시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세력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저는 초반에 개미가 이기는 듯 하다가 결국에 후반에 무너지는 엔딩, 혹은 실현 손익에서 변동성에 무너져서 이미 엄청 잃었지만 만기 손익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엔딩 등 수많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파생은 매주, 매달, 3개월마다 서버가 초기화되는 잔혹한 게임이자 도박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이 제게 하셨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클리 옵션이나 미니 선물 옵션도 거래 대금이 큰 편인데 왜 분석 지표를 안 보시나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단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노이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규모를 생각해 봅시다. 본 옵션 시장에서 세력들이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판을 짜려고 있는데 기껏해야 100억 단위 위클리 미니 옵션의 흐름이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과거의 미니 옵션과 위클리 옵션 데이터 기반으로 수많은 분석과 팩트데이터를 계속 해봤습니다. 결론은 맞아떨어지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위클리 옵션과 미니 선물 옵션은 제 매매 스타일과 다를 뿐더러 분석의 영역이 아닌 그저 단기적인 홀짝 게임을 하는 도박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시나리오를 믿으세요. 본인의 시나리오로 잘 움직이고 있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단기적인 움직임은 개미들을 꼬드기기 위한 세력들의 함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다가오는 3월 동시만기일 전까지는 시장에 어떠한 기괴한 변동성이 나타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만약 개인들의 포지션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완전히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포지션을 180도 바꾸지 않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제가 분석하고 그렸던 큰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 생긴다면 지속적으로 시황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인의 시나리오를 확고히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지수 상승과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조급해할수록 타짜들의 판에 말려들 뿐입니다.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천천히 그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글은 제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저는 이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2030년까지 가는 이 거대한 파동의 흐름을 매일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길고 전문적으로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며 서로가 돈을 잘 버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시나리오가 망상 같으신가요? 아니면 기회로 보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당연히 조정은 오고 그 뒤에 상승은 옵니다. 세력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